자, 1번부터 확인합시다. 일단 기억 바로 볼게. 에탄올, 탄소 포함하고 있네. 탄소랑 다른 원소들이 결합했으니까 탄소화합물이 되고, 그 다음에 증발할 때 주위로 열을 방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손이 시원해진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온도가 감소하더라. 자, 그럼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라는 거 알 수 있다, 그지? 증발하는 과정. 참고로 증발이라는 거는 액체가 기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돼. 액체가 기체될 때 주위로부터 에너지를 열을 흡수합니다. 그럼 반대. 기체가 액체될 때는 반대로 에너지를 방출. 상변화 과정에서 기체 방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체까지 포함해서 기체가 액체될 때도 에너지 흡수, 액체가 고체될 때도 에너지 방출. 요거는 상태 변화 과정에서 전체적인 에너지 흡수, 방출 요 과정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산화되면서 열을 방출한다? 여기선 발열 반응이라고 나와 있네, 말 자체에서. 1번의 정답 3번으로 픽합시다. 자, X원자가 X이온이 될 때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 된다. 금속 원소지. 양이온이고,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되겠네. 금속 원소 됐고. 자, 이때 기억. X는 금속이기 때문에 전성, 연성을 가지지. 금속이 성질이 되고, 니은은 음이온이 되고, 자, 기억과 니은으로부터 X2Y 형성될 때 X 플러스 2개, E 마이너스 하나. 정기적 중성 맞춰야 되니까 1대2. 전자 하나를 잃어 1가 양면되고 전자 2개를 얻어서 X가 음면이 돼서 1대 2대1의 비율로 결합을 하네. 자, 정답은 2번에 5번 체크하고. 자, 3번 볼게. 상태 항상 화학 반응식 문제 나왔을 때 상태 체크하고 고체인 거 조심해주고, 고체이기 때문에 부피일 때, 부피를 신경 쓸 때 고체인 거 확인해줘야지. 일단 화학 반응식 계수 먼저 맞추면 HF와 알루미늄이 반응해서 H2가 만들어지고 AlF3가 만들어지는데 계수 맞춰보면 수소 개수가 짝수개, 그 다음에 플로린이 3개씩 들어가야 되니까 6개로 맞춰주면 되겠네. 3. 수소 개수는 짝수개로 떨어져야 되고, 플로린이 1대3의 비로 떨어져 있으니까 플로린은 6개로 맞춰주면, 여기서 2개, 알루미늄 2개, 이렇게 계수 맞추면 되겠다, 그지? 자, X하고 Y의 비, X하고 Y는 알루미늄과 반응 후 수소 기체의 질량이 되는데, 문제에서 반응 물질이 둘 다 모두 반응했다라는 얘기겠네. 그러면 반응 전에 육물과 산물이 있고, 육물과 6대 2니까 육물과 이물이 있었지. 육물과 이물이 들어있고 모두 반응해서 H2가 산물만큼이 생기고, 자, 그 다음에 이물만큼이 생성된다는 얘기니까 질량 물어보는 거니까 알루미늄 이물의 질량 X. 자, 원자량 27, 물수 곱하기 분자량은 질량, 물 분질. 그 다음에 Y는 수소기체 산물의 질량, 물수 곱하기 분자량은 질량. 자, 그래서 뭐 3번에 4번으로 체크합시다. 4번? 뭐 말이 길지만 평형 문제고, 문제 상황에서 고체를 넣었는지 기체를 먼저 넣었는지 그런 상황들만 잘 보면 될 것 같은데, 고체를 넣고 평형에 도달한다. 고체 양이 점점 줄어들다가 실은 T2일 때 평형에 도달했다. 바로 알 수 있겠네. 자, 가설이 옳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결론이 타당하다라고도 했고, 지금 기억으로 적절하다. 기억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평형에 도달했을 때에 대한 내용이 기억이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맞는 얘기가 들어가주면 되겠지.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고체와 기체의 양은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물량이 변하지 않는다. 들어가줘도 되겠고. 그 다음에 T1일 때는 아직 평형 도달하기 전. 고체가 기체로 승화되는 속도가 기체가 고체로 되는 승화 속도보다 더 큰 상태지. 고체를 처음에 먼저 넣어줬기 때문에 고체가 기체가 되는 반응이 정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체가 고체되는 반응이 역반응이 되는데 평행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정반응 속도가 더 빠른 상태. 그래서 고체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지. 고체가 기체로 되는 속도가 더 빠르게 우리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자, 정답은 그래서 니은도 맞고 분모가 더 크니까 T3일 때 반응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건 필요하고 4번으로 체크합시다. 5번 X 플러스 바로 NA 플러스 찾고
Y2 O2 Z2-네. 근데 아르곤 배치 가지니까 X2 3주기 원소 돼야 되지. X하고 Y 2주기, 3주기. X가 3주기, Y는 2주기. 전기음성도 Y가 산소고 Z가 황, 전기음성도는 위로 갈수록 커지고 1등 플로린, 2등이 산소야. 플로린이 아니라 산소면 무조건 산소가 큽니다. 플로린 없이 산소가 있으면 산소가 무조건 크겠지. 전기음성도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져. 자,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X가 나트륨, 그 다음에 Z가 황, 황이 더 커야 돼. 정답 2번으로 체크하고 6번 넘어가주면 수소와 이주기 원소. 자,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4, 2야. X가 수소와 1대1의 개수 비율을 지금 결합하고 있는데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4, 2하면 일단 여기서 4만 봤을 때는 HF라는 물질도 가능하겠고 또 수소랑 1대1 결합하는 거 C2H2, N2H2도 있고 H2O2 이런 것들도 있지. 자, 일단 가완하에서 분자당 X와 Y 원자수 B는 같다라고 했고 그러면 여기서 Y 하나에 수소가 2개 결합하니까 H2O 아니까 이거는 그러면 X와 Y 원자수가 같아야 되니까 X를 플로린이라고 가야 되겠네. 1대1로 결합했고 자 그러면 X가 플로린이고 Y가 산소야. 자 다는 산소에 수소나 F가 결합한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가는 HF, 나는 H2. 일단 나에서 Y가 수소 원자 2개와 결합했기 때문에 산소라는 거 확인해주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 가에는 이중결합이 있다. HF이기 때문에 단일 결합돼야 되고, 나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산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은 서로 다른 원자 간의 결합이니까 얘네들은 모두 다 극성 공유 결합되는 거지. 자, 다에서 X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X가 플로린이기 때문에 전기음성도가 가장 커서 음전하를 띠게 된다. 6번의 정답 2번으로 체크. 1번 넘어갑시다. 탄소와 이주기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다중결합 없고 채워 넣어줘야 되겠네. 자, 모든 원자 옥텟 규칙 만족하고 일단은 탄소가 결합을 4번 가져야 되니까 X와 결합을 2번씩 가져야 되겠네. X 탄소겠지? X2. X가 산소고 그럼 이중결합 가야 되고 Y는 탄소와 단위 결합을 해야 되네. 탄소가 공유 결합을 4번 하니까 COF 평면 삼각형 구조. 자, X가 탄소고 F 단위 결합이다. 그지? 자, 그럼 기억. 다중결합에 있는 분자는 가하고 나 두 가지. 그 다음에 가는 무극성 분자이다. CO2 무극성 분자. 분자 구조 직선형이고 쌍극자 모멘트가 0인 무극성 분자. 국내전자 쌍수는 나. 그래서 그대로 세보면 하나, 둘, 셋, 네 개. 다 해도 하나, 둘, 세 개. 같다가 당연히 아닌 거 보이지? 7번의 정답 3번으로 체크. 자, 8번 오비탈 이런 거는 잘 쓰기만 하면 되지. 2, 3주기 15, 16, 17쪽 세 가지 족에서 자, 그럼 6가지 원소가 있는데 2주기면 질소, 산소, 플로린, 3주기면 인, 황, 염소. 이 6가지 중에 WX, Y, Z 4가지 고르는 거네.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에서 폴전자수분에 p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자수를 그냥 적어보자. 폴전자를 바로 쓸 수 있어야지. 3, 2, 1, 3, 2, 1. 자, p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자 질소 2p의 3개. 3, 4, 5. 자, 그 다음에 3주기로 넘어갈 때는 2p 다 채우고 3p에서 똑같은 형태로 전자 배치가 반복되니까 p오비탈 전자수는 여기다가 6개가 더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9, 10, 11. 자, 이렇게 했을 때 같은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지금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네. 5로 같다, 그지? W하고 Y는 플로린이거나 황이거나 둘 중에 한 가지 각각 정리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S오비탈 전자수와 홀 전자수의 비 이걸 이제 상태값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단 Y가 F인지 황인지 그걸 잡아야 돼. 그러면 F라고 한번 해줄게. S오비탈 전자 2주기 원소는 리튬 빼고 전부 다 4개지. 홀 전자 1개지. 자, 그러면 만약에 Y를 플로린이라고 잡아버리면 S오비탈의 전자 4개,
그 다음에 홀 전자는 하나인데 실제 값이 4분의 1이야. 근데 상대값으로 4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 X의 S오비탈 전자수분의 홀 전자수 실제 값은 요거의 16분의 1. 그럼 16분의 9가 돼야 되는데 S오비탈의 전자 16개의 홀 전자가 9개. 더 이상 약분 안 되니까 이런 원소는 존재할 수가 없지. 자, 그래서 Y가 되면 안 되고 황이 돼야 됩니다. Y가 황이면 자, S오비탈의 전자가 6개. 3주기는 나트륨 빼고 S오비탈 전자 6개. 자, 홀 전자가 2개. 자, 요게 3분의 1인데 4로 상대값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거야. 자, 3분의 1인데 4라고 상대값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실제 X에서 S오비탈 전자수분의 홀 전자수의 B는 12분의 9가 돼야 되겠네. 그죠? 3분의 1이 4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상대값 12로 곱해줘야 상대값이 나와. 그럼 거꾸로 X는 실제 S전자분의 홀 전자수 B 12분의 9. 자, 12분의 9 약분되니까 4로 약분되면 3으로 약분되네. 4분의 3. 자, 4분의 3인데 여기서 S오비탈의 전자가 일단 4개가 있다는 얘기는 이주기 원소고 그중에 홀 전자가 3개인 원소네. 질소라고 잡아주면 되겠지. Y가 그래서 황이 되고. 자, 그러면 Z는 4대 2. 얘네들의 상대값이 4대 2. 그럼 실제 값의 B도 2분의 1, 6분의 1이 되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S오비탈 전자가 6개란 얘기니까 3주기 원소고 3주기 원소 중에서 홀 전자 수가 하나인 원소는 염소 적어주면 되지. 지금 요 원소들 중에서 찾는 거야. 이 원소들 중에서 찾는 거니까 홀 전자 수가 1인 거,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거는 생각하면 안 돼. 인황염소 중에서 홀 전자 수가 하나인 염소로 골라줘야 됩니다. 따라서 X 질소, Y 황, Z는 염소. 자,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조건 다 써보고 플로린과 황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찾고 Y가 F인지 황인지를 바로 이제 대입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조건에 맞는 게 둘 중에 누군지를 바로 찾아 나가주면 돼. 상대값 이것만 조심해주면 뭐 크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자, 3주기 원소 두 가지 Y하고 Z 이렇게 두 가지 골라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일단 W가 플로린이라는 것까지 나오지. Y. 원자과 전자수는 W가 7개, Z도 염소니까 7개로 같아서 틀린 겁니다. 조심하고. 같아서 틀렸다. 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2, 3, 4, 5, 5, 5, 6, 6, 7, 8, 9, 9, 9, 9. 자, 그래서 정답은 8번에 1번으로 체크합시다. 1번 넘어갈게. 자, 사나우는 문제인데 항상 사나우는 금속이 사나운 문제에서는 전화량 보존 금속 이온이 들어있는 내용에게 금속을 첨가하면 전화량이 보존된다라는 것만 잘 신경 써주고 자, 문제에서 처음에 A 플러스 문제 읽으면서 상황 정리 A 플러스가 15개가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B를 넣고 또 마찬가지 금속 C를 넣었다. 자, 조건 잘 보고 넣어준 금속 B는 모두 다 이온이 되었다. 문제에서 보니까 A 플러스가 남고 B2 플러스가 생겼네. 자, 이때 전체 양이온 수가 12개야. 전체 양이온 수가 12개가 돼야 돼. 그러면 각각의 지금 이온수들을 잡아줘야 되겠지. 나용액에서 전화량 보존으로 세워주면 이온수를 A와 B로 잡았을 때 전체 양이온이 12개, 따라서 A 더하기 B는 12가 돼야 되고 처음에 가에서 금속 B를 첨가하기 전 A 일가 양이온이 15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양이온의 총전하가 15 플러스 그럼 나에서도 양이온의 총전하는 15 플러스를 맞춰주면 되니까 일가 양이온이 A기만큼 전하량 A 플러스 이가 양이온이 B만큼 전하량 B 플러스 총 전하가 15 플러스가 돼야 된다. 그럼 여기서 따라서 B가 얼마? B가 2 늘어나서 3 늘어났으니까 3이고 자, 따라서 A는 5 이온이 9개, 3개 이렇게 용액 속에 들어있다. 9개, 3개 자, 그 다음에 금속 C를 넣는다. 나에서 다가 될 때 B2 플러스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 그대로 3개 들어있다는 얘기잖아. 이제 식은 한 번만 세워줘도 되겠네. 여기 3개 들어있는데 전체 양이온이 6개야. 그럼 얘도 3개가 들어있어야 돼. 마찬가지 다에서도 총 전하량은 15 플러스를 만들어줘야 돼.
자, 그러면 이가양 이온 3개 가지고 6 플러스 만들어. 그럼 C 이온 3개 가지고 나머지 9 플러스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C 이온 3개의 전하량 총합이 9 플러스. 따라서 N은 3이라고 이렇게 이온 전하 찾아주면 되겠네. 기억 맞는 표현 되고. A 플러스가 A 금속으로 석출되면서 환원됐지. A 플러스는 환원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산화제라고 하면 되겠네. 다 과정 후에 용액 속에 들어있는 양이온수기 3개 1대1 정답 5번으로 체크합시다. 자, 10번 보면 바닥 상태 탄소 원자라는 걸 체크하고 자, 전자가 그러면 1s, 2s, 이 p오비탈 2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어. 자, p오비탈이 항상 3개가 있다는 걸 명심을 해야 돼. 1s, 2s, 2p 2칸의 전자가 채워져 있고 그게 이제 가나다라가 될 텐데 먼저 이런 것들은 그냥 문제 풀 때 양자수에 대한 자료가 쭉 나와 있는 거니까 양자수를 다 눈에 보이게 표시해가면서 보자. 부양자수 1, 2, 2, 2, 부양자수 0, 0, 1, 1. 자, 먼저 첫 번째로 주어진 자료가 빼기값. 자기양자수 일단 끼리는 이렇게 적어놔보자. 가하고 나에서 빼기값을 보는데 빼기값이 1, 2, 1, 1. 자, 그러면 빼기값이 1, 2, 1, 1이면 가가 더 커야 되니까 2밖에 안 되네. 나는 나머지 1s나 2p 중에 한 가지가 돼야 되겠고 가가 일단 결정이 돼버려 2s라고. 자, 그 다음에 나다 라에서 부양자수와 자기양자수로 뺀 값이 나와 라에서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양자수분의 주양자수 더하기 부양자수 더하기 자기양자수의 값이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되더라. 자, 일단은 먼저 자기양자수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부양자수 빼기 자기양자수 1s는 0 부양자수 빼기 자기양자수로 1s 0 자, 2s는 결정됐으니까 이제 빼도 되겠고 그 다음에 2 빼기 피오비탈은 마1 0 플러스 1이지. 그 중에 자기양자수가 마1 0 플러스의 3가지 중에 2가지 값을 가지는 피오비탈 2칸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어쨌든 간에 빼기 값이 같으려면 피오비탈의 부양자수가 1이니까 자 그러면 1 빼기 0이 들어가야 돼. 자기양자수가 0인 피오비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면 1 빼기 0 아니 1 빼기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지. 1 빼기 1. 자, 그래서 0으로 갔고 그 다음에 다가 빼기 값이 더 커야 되니까 자기양자수가 0 또는 마이너스 1. 그러면 빼기 값이 1 또는 2 값으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나하고 라가 1s와 2p 중에 한 가지가 될 거고 이 2p 오비탈의 자기양자수는 플러스 1인 자기양자수 가지는 p 오비탈. 자, 그러면 이제 나하고 다에서가 또 같아야 돼. 그럼 나하고 라 중에서 누가 1s 오비탈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1s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1s 오비탈은 1이 돼야 되고 근데 이제 다는 어쨌든 간에 2p라는 거는 결정이 됐어. 요게 라고 요게 다야. 자, 2p 오비탈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데 다시 나하고 라가 다시 한 번 더 1s와 2p 둘 중에 한 가지. 자, 그리고 1s 오비탈은 일단 1s 오비탈에서는 요 후반기 주어진 값이 1이 돼야 돼. 1s 오비탈은 1이 돼야 되는데 자, 2p 오비탈에서는 2분의 2 더하기 1 더하기 자기양자수. 지금 자기양자수가 확정이 된 거는 플러스 1자리가 하나가 나와줘야 돼. 그죠? 자, 그러면 나하고 다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2p 오비탈에서 하나는 자기양자수가 플러스 1이 무조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라가 2p라는 게 결정이 되고 그럼 라가 1x라는 게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네. 다도 마찬가지인데 2p가 돼야 되는데 그럼 또 다른 2p 오비탈의 자기양자수를 구해야 되겠지. 주양자수 2 더하기 1 더하기 나와 같으려면 1s 오비탈의 y축값이 1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가줘야 되겠네. 따라서 자기양자수가 마이너스 1인 p 오비탈. 자, 라 p 오비탈, 다도 p 오비탈. 근데 라의 자기양자수 플러스 1, 그 다음에 다의 자기양자수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양자수 쭉 적어가면서 하나씩 찾아주면 될 것 같네. 따라서 나가 1s가 돼야 되고
다에 들어있는 전자수. 자, 다는 2p 오비탈인데 탄소 전자 배치해서 1s 2개, 2s 2개, 2p 오비탈 두 칸에 각각 전자 하나씩 들어있네. 그래서 한 개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자, 라 2p 오비탈, 그리고 가 2s 오비탈. 다전자 원자기 때문에 2s보다 2p가 에너지가 높아.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합니다. 11번 가볼게. 11번 같은 경우에는 농도 문제네. 자, 농도 곱하기 부피. 농도 곱하기 부피는 몰수. 똑같은 용질의 종류가 같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럼 가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을 우리는 0.4V1으로 몰수를 여기다가 표현을 해보자. 0.3V2, 0.2V2라고 몰수로 바로 체크해 놓는데, 지금 가하고 나에서 용질의 질량이 나에서가 3배란 얘기는 몰수도 3배란 얘기잖아. 그지? 가와 나에서의 용질의 몰수가 3배. 자, 따라서 0.4V1 대 0.3V2가 몰수비가 1대3이다. 질량비가 3배라는 건 몰수도 3배. 그럼 여기서 V1하고 V2를 관계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0.3V2는 1.2V1. 따라서 V2는 4V1. 자, 그럼 지금 부피가 V1, V2 서로 다른 미지수로 주어져 있지만 이걸 다 하나로 통일을 시켜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V2 자리에 4V1을 각각 집어넣어서 몰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2, 1.2V1, 여기는 0.8V1만큼 용질의 양이 들어있다. 자, 이제 가와 달을 혼합한 용액의 몰농도를 구하자. 용질 곱하기 부피. 가와 달을 혼합을 하면 용액의 부피는 5V1이 되겠네. 용질의 몰수. 가에서의 용질의 몰수와 나에서의 용질의 몰수가 합쳐진 거겠지. 1.2V1. 따라서 5분의 1.2. 자, 5분의 1.2니까 50분의 10이면 얼마가 되니? 25분의 2로 나누면 25분의 6이 되겠네. 자, 11번의 정답, 그래서 1번으로 체크해 주면 됩니다. 자, 12번 산화하는 반응 쭉 따라가 보자. 산소 산화수 마이너스 2라는 거 확인하고 마이너스 2가 3개. 그럼 여기서 X의 산화수는 플러스 3이 돼야 되겠네. 마이너스 2가 3개가 있는데 합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브로민 산화수는 플러스 5. 자, X 산화수 여기서 마이너스 2가 4개가 있는데 합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 플러스 5가 돼야 되지, 그지? 자, 브로민의 산화수는 이온의 산화수 마이너스 1 체크해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반응물에서 X의 산화수, 생성물에서 X의 산화수, 가에서 일단 먼저 구해보면 반응물에서 X, 생성물에서 X, 가에서 3분의 5. 나에서도 그러면 3분의 5의 값을 가져야 되는데 나에서는 일단 X의 산화수가 여기서는 플러스 3이라는 거 알 수 있네. 그럼 여기서도 5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5가 2개, 마이너스 2가 5개, M은 5라는 거 바로 만날 수가 있겠네. X의 산화수가 여기서 5니까 5 2개 플러스 10. 그럼 산소의 산화수 합이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5개가 있어야 되겠죠. 자, M이 그래서 5라는 게 먼저 잡히고, 그 다음에 A 값. 가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 중 가장 큰 값과 같다. 가에서 산화수 중에 가장 큰 값은 5가 되니까 계수 A 값이 일단 5가 되겠네. 5로 맞춰주면 나머지는 이제 질량 보존으로 원자수 맞춰주면 되겠지. Y 원자 4개, X 원자가 반응물에서 10개, 그럼 여기도 5개. A 똑같이 나와 있고 계수 이미. 자, 산소 원자 수 맞춰주면 반응물에서 산소 원자가 15개, 여기서 16개, 그럼 31개. 산소 원자가 31개, 자, 그럼 여기 25개, 여기 6개 나와줘야 되니까 C가 6. 자, 그러면 수소는 12개, 여기도 12개. 이렇게 해서 개수 맞춰주면 되겠고, 개수가 먼저 나오고 산화수의 변화량을 거꾸로 뒤집는 문제다, 그죠? 나에서 X의 산화수가 지금 플러스 3에서 얼마? 플러스 5가 된 거야. 그지? 그래서 보이듯이 변화량이 2. 그러면 Y의 산화수는 얼마만큼 변해야 되냐 이건데 반응물에서는 플러스 7이지.
그러면 감소해야 되는데 여기서 변화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자수 비가 먼저 나와 있어. X와 Y의 원자수 비가 10대 4. 자, 그러면 전체 산화수 변화량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산화수 변화량이 총 20, 여기도 산화수 변화량이 20이 되려면 이게 같아야 되는 거지. 산화수 변화량이 5. 따라서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가 된 겁니다. 우리가 왜 원자수 비가 5대이니까 산화수 변화량의 비가 2대 5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는 그동안 산화수 변화량을 보고 원자수 비를 찾은 거잖아. 그로써 했던 거, 그지? 자, 결과적으로 산화수 변화량이 5가 돼야 되니까 Y의 나중 산화수는 플러스 2가 돼야 돼. 그래서 이과량이면 돼야 되겠네. 자, M이 아까 5, N은 2, 개수 B가 아까 12로 나와서 6분의 5. 12번에 정답 2번으로 체크합시다. 자, 13번은요, 지금 가에서 구성원소가 한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보자마자 이런 것들이 F2, F2 셋 중에 뭐 한 가지가 돼야 되겠지. C2는 없어, 그지? 자, 주어진 분수원소가 이렇게 나와 있고, 분자당 구성원소 3, 이런 거 보고. 아, 그러니까 N2O2, F2 중에 한 가지겠지? 근데 공유, 비공유 바로 보자마자 표를 바로 봐주면 좋겠네. 공유 하나, 플로린마다 비공유 3개씩 6개. 바로 보이죠? 자, W가 F. 그러면 일단 다 F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고, 중심 원자가 X야. 자, 그럼 이제 공유분의 비공유가 4개인 거. 자, 일단 탄소 넣어볼까? CF4. 공유 4개, 비공유 F마다 3개씩. 자, 그래서 3, 4, 12. 아, 여기 안 되네, 그지? 공유분의 비공유가 4인 거는 그러면 OF2. 여기 먼저 생각나야 되는데, 그지? 저희 내가 그걸 왜 생각을 했을까? 공유 2개, 비공유 8개 되죠. 산소 2개, F에 3개씩. 그래서 OF2, 중심원자 X 산소. 그럼 산소. 그러면 산소 F랑 결합하고 있는 물질 뭐 있니? 여기서 다해서 F, COF2. 요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자, 일단 맞는 거 한번 볼게. 중심원자가 Y가 탄소가 돼버리면, 자, 여기서 근데 봐봐. Y가 탄소면 안 되는 게, 여기도 Y가 있고 여기도 Y가 있는데 나에서는 Z가 중심원자가 돼버리잖아. 탄소는 무조건 중심원자야. 지금 네 가지 원소 중에서 F는 중심원자 될 수 없고 이 세 가지 원자 탄소가 공유결합을 4번 하니까 무조건 탄소가 중심원자가 돼야 돼. 근데 라하고 다에 둘 다 Y가 있는데 라에서는 Y가 중심원자가 아니란 얘기는 Y가 탄소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네. NOF. 자, 확인해보면 질소가 하나 있을 때 공유 3개, 비공유 F에 3개, 산소에 2개, 질소에 하나 6개. 확인되지? 자, 따라서 여기 질소, 여기 탄소, FCN. 자, 공유 4개, 그 다음에 비공유 F에 3개, 질소에 하나. 확인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Z가 탄소라는 거 확인하자. 다분자 모양은 NOF는 자, 중심원자 질소의 탄소 결합, F 결합인데 질소의 비공유 하나쌍이 하나가 있잖아. 전자쌍이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이기 때문에 직선 안 됩니다. 결합각은 라가 FCN이 직선이지, 180도. 그 다음에 나는 OF표, 부분형이죠. 당연히 직선형이 커야지.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으로 체크. 자, 이 문제 접근, 흐름, 생각의 흐름이 W 보고 항분원소가 한 가지라는 조건만 보고도 이거 셋 중에 한 가지. 근데 공유분이 비공유 값 보고 평균이라는 거 찾아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심원자 X, Y, Z, 탄소, 질소, 산소 중에 한 가지. 아니면 여기 봐도 중심원자가 지금 X, Y, Z니까 나머지 W가 무조건 플로린이 돼야 돼. F는 중심원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심원자가 될 수 있는 X, Y, Z는 CNO, 얘네들 각각 셋 중에 한 가지. 그럼 중심원자가 아닌 W가 무조건 또 F로 나와줘야 되고. 자, 이제 나에서 공유분의 비공유가 4인 거 OF2, 공유 2개, 비공유 8개. 요거 빠르게 생각났었으면 더 좋고. 자, 그래서 X가 산소.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봤던 게 Y가 둘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Y가 중심원자지만 나에서는 Y가 중심원자가 아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Y는 탄소가 될 수가 없다. Y는 질소로 결정을 내려줍시다. 자, 정답 3번 체크하고 14번 바로 가보자.
14번을 문제 딱 봤을 때 처음에 조금 당황을 했을 것 같은데 그동안의 접근이랑은 뭐 동위원소에 대한 접근이랑은 조금 많이 달랐던 것 같긴 한데 말 그대로 동위원소 개념, 양성자수 같고 중성자수가 서로 달라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한 거지. 자, 일단 X, Y라는 두 가지 원소가 주어져 있고 이제 각각 A, B, C, D 중에 누가 어떤 X 원자인지 누가 Y인지를 일단 먼저 구분을 해줘야 돼. 조건이 중성자수의 합이 70이야. 자, 원자 번호는 그리고 X가 Y보다 커. 이렇게 두고 이제 출발을 해 보는데 A, B, C, D 중에 누가 X고 누가 Y냐를 결정을 하는 거야. 일단 A의 중성자수를 M개라고 해보자. 원자 번호는 결국 양성자수라는 얘기지. 양성자수도 M개. 여기서 문자가 조금 걸리니까 AA라고 쓸게. 자, 질량수가 그래서 n-1이 되고 지금 중성자 빼기 원자 번호가 0이란 얘기는 중성자하고 양성자 수가 같다란 얘기. 자, 질량수는 2A, 2A가 n-1이다라고 결정을 내려주면 되겠네. 자, 만약에 A하고 B가 동위원소라고 해보자. 그러면 양성자 수 같아. 중성자 수가 요거야. 왜냐면 중성자 빼기 양성자가 1이 돼야 되니까 중성자가 한 개 더 많아. 자, 근데 질량수는 2A가 1이 돼야 돼. 자, 질량수가 1이 더 커져야 되는데 질량수가 더 작잖아. 말이 안 되죠? 자, 질량수가 1이 더 커야 되니까 말이 안 돼. 그래서 A하고 B는 서로 동위원소가 아니다. 요거 체크해주고. 자, 만약에 C를 동위원소로 한번 가져가 봅시다. 양성자를 똑같이 A라고 가져가주면 중성자 빼기 양성자가 2가 돼야 돼. 그럼 중성자가 두 개가 더 많아. 자, 질량수는 그러면 2A 더하기 2가 되는데 질량수가 n-1에서 플러스 1로 2가 더 큰 거 확인되지? 아, A하고 B가 서로 동위원소 관계에 있구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되고 아까 A와 B는 동위원소 관계가 안 된다라 그랬었지, 그지? 자,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서로 다른 원소여야 돼. 이 원자 번호를 B라고 잡아주면 그럼 얘 공성자는 B 플러스 1이야. 자, 그럼 질량수가 2B 플러스 1이야. 자,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또 만약에 B하고 D를 동위원소 관계에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양성자수 똑같이 B. 그럼 중성자수가 양성자수보다 3개가 많아야 돼. 그럼 중성자수는 B 플러스 3. 자, 그럼 질량수가 2B 플러스 3이라서 질량수가 2 더 큰 게 확인되지. 아, B하고 D가 서로 동위원소 관계에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X인지 Y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원자 번호가 X가 Y보다 더 크다라 그랬어. 원자 번호가. 자, 그러면 지금 A하고 B에서 얘를 X라고 넣어버리면 여기서 질량수를 봤을 때 지금 A의 질량수 2A, 자, 원자 B의 질량수 2B 더하기 1이야. A가 B보다 더 크기 때문에 질량수가 더 크다. n-2보다 n-1이 더 크다. 조건 맞는 것 같아. 만약에 A하고 C를 Y라고 넣어버리자. 얘가 Y가 되면 원자 번호가 X의 원자 번호가 A고 Y의 원자 번호가 A고 X의 원자 번호가 B인데 B가 더 커. 그지? 조건에 의하면. 근데 2B 더하기 1이 n-2, 질량수가 더 작다가 말이 안 되죠. 2B 더하기 1이 2A보다 더 커야 되는데. 그지? 말이 안 되지? 자, 그래서 A하고 C가 Y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네들 X고 B하고 D가 Y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줍시다. 되겠지? 자, 일단 동위원소 관계 찾아줘야 되고, 동위원소 관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번호 조건 이용해서 A하고 C가 X인지 Y인지를 결정을 내려줘야 돼.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일단 B하고 D는 Y의 동위원소니까 기억 맞는 표현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성자수의 합이 76이다를 이용을 해서 식을 일단 먼저 정리를 해둘게. 중성자수의 합.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2, B 더하기 3 다 더해보자. 2A 더하기 2B에다가 다 더하면 6이 되네. 자, 이 값이 76이 돼야 돼.
자, 그랬을 때 2A 더하기 2B는 70이고 A 더하기 B가 35라는 관계식이 하나가 떨어지게 되지. 여기서 이제 A하고 B를 찾으려면 식을 하나 더 만들어내야 될 건데 원자 A, B에서 한번 보자. 원자 A, B에서 질량수 차가 1이야. 질량수 차가 1이야. 자, A의 질량수가 B의 질량수보다 1이 더 커. 자, A의 질량수 2A는 B의 질량수 2B 더하기 1보다 1이 더 큽니다를 식으로 또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2A는 2B 더하기 2, A는 B 더하기 1. 요거랑 일식이랑 일식이랑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2B 더하기 1은 A 자리에다가 B 더하기 1 대입해서 2B 더하기 1은 35, 2B가 34, 따라서 B는 17, 자, A는 8이라고 이렇게 원자 번호를 각각 정리를 해주자. 자, 그러면 원자 번호 정리해두면 다시 한 번 더. A가 이것도 중성자 18, 다른 색깔로 좀 정리해볼게. 양성자 18개, 중성자 18개, 그 다음에 B가 17, 18, A가 18, 20, 7,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고. 자, 1g의 A와 1g의 C에 들어있는 중성자수. 자, 중성자수 구하기 전에는 일단 먼저 1g의 AC에 들어있는 원자 몰수비, A와 C의 원자량. 자, 원자량 36, 그 다음에 원자량이 41. 그럼 1g에 들어있는 원자 수비가 40대 36. 한 분자당 중성자, C의 중성자 20개, 한 분자당 중성자 18개를 곱해줘야 되지. 자, 그러면 니은이 정답이 확인이 되는가 보면 되겠고, 약분해버리면 1대2, 28,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지. 분자량이 40이 아니지, 여기. 원자량이. C 원자량 38이라서 다시 한 번 더. 원자량 B가 A하고 C가 36대 38. 그럼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B는 38대 36. 원자 하나당 중성자, C에 들어있는 중성자가 20개, A에 들어있는 중성자가 18개. 요게 계산이 돼야 되지, 그지? 그래서 계산하면 니은이 맞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산수가 수월하죠. 1몰에 들어있는 A 양성자수, 원자 번호 그대로 18개. 그 다음에 D원자 1몰에 들어있는 양성자수, 양성자 17. 그래서 1번이 같다. 정답 5번으로 체크합시다. 자, 요 문제 다시. 일단 조금, 산수도 조금 들어가고 해서 복잡해 보였을 수 있는데 양성자, 중성자 수를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누가 동위원소인지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양성자를 일단 설정을 해서 A, B가 만약에 동위원소다. 얘를 A라고 뒀을 때 중성자 수 표현하고 질량수 조건이 서로 들어맞는지를 잘 확인을 해주면 되고 원자 번호 조건 이용해서 AC가 X인지 Y인지 그걸 또 마찬가지 질량수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14번, 5번 정리하고 15번 올라가 보면 자, 2차 이온화 에너지가 문제에서 주어졌어. 그럼 일단 주어진 원소들이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주어져 있는데 자, 여기서 보자마자 2차 에너지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일단 문제 의도가 2차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를 A를 나트륨이라고 두고 가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지? 나트륨이라고 일단 둬보고 자, 그 다음에 기억 자리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에 한 가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로 이온 반지름이 들어가줘야지. 왜냐면 A가 나트륨이라고 했을 때 원자 반지름이 들어갈 수가 없어. 이 3주기 모든 원소들 중에서는 나트륨이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큽니다. 우리 원자 반지름은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잖아. 2, 3주기 중에서는 나트륨이 가장 커야 돼. 근데 지금 나트륨보다도 뭔가가 큰 B하고 C가 더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원자 반지름 넣을 때 맞는 이온 반지름을 바로 집어 넣어줘야 돼. 자, 우리 이온 반지름 주어진 원소 F-, F-, Na+, Mg2+, 알루미늄 3+, 금전자 이온들이고 이때 원자 번호 클수록 이온 반지름이 좀 작아지니까 나트륨의 이온 반지름이 세 번째 3등이라는 게 확인이 되지. 자, 그래서 바로 B, 플로린 확인하고 C, 산소 집어넣어주고 아니구나.
B가 산소, B가 산소, C를 플로린이라고 바로 집어넣어주면 플로린 전김성도 가장 큰 것도 확인이 되지. 자, 그리고 결국에는 또 차에너지 역전되는 게 또 나온 거네. 산소 플로린 2차 에너지 역전, 2차는 산소가 F보다 더 크다라는 것까지 확인해보면 B가 X축 값이 C의 2차 에너지보다 살짝 크다라는 게 보이죠? 확인이 되겠고. 자, 이제 D는 M중의 알루미늄이냐 둘 중에 이제 누가 남았는가 이건데 전기 음성도. 자, 지금 D하고 E는 마그네슘하고 알루미늄 둘 중에 한 가지야. 자, 근데 전기 음성도는 우리 주기율표에서 말 있으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자,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더 큰 D가 알루미늄, E가 Mg. 자, 그래서 D가 알루미늄이 돼야 되고 E는 마그네슘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답 확인하자. B는 산소, 기억은 이온 반지름 돼야 돼. 4분의 3차는 일단 첫 번째 이조건소가 가장 커. 이조건소가 포함되어 있는가 확인해보고. E가 Mg니까 굳이 더 볼 필요 없이 무조건 Mg가 크다. 이렇게 체크해서 정답 4번으로 마무리 짓자. 16번도 볼게. 자, 종합적정 문제인데 이 문제는 너희들이 헷갈려 했을 게 뭐냐면 희석을 시켜. 식초 A 100ml로 희석시켜. 익숙하지? 부피가 5배가 됐어. 농도는 5분의 1 됐겠네. 자, 근데 그 중에 50ml 절반만큼 이용을 했구나. 그래서 A몰롱 염기 10ml 넣었더니 중화점에 도달했다. 자, 여기서 이제 헷갈렸을 거야. 기수용액 20ml에 물을 넣어서 희석시켰는데 100g을 만들어. 몇 배가 희석됐는지 몰라. 몇 배가 희석됐는지 몰라? 갑자기 질량이 나와버려서 처음에 헷갈렸을 거야. 자, 근데 그 중에 50g의 산을 이용을 해서 중화 반응을 했고, 이때 넣어준 A몰롱도 염기가 25ml다. 그랬더니 중화점에 도달했다라는 얘긴데, 자, 중화 반응이라는 거는 어쨌든 탄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양에 초점을 맞춰야 돼. 수소 이온의 양에 초점을 맞춰. 자, 희석을 시키든 뭐 하든 간에 식초에 20ml에 물 넣어서 100ml로 만들어도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양과 원래 수소이온의 양과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양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 중에 100ml로 희석시켜서 그 중에 50ml만 중화 반응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희석시키기 전 그냥 식초 A 10ml만 중화 반응에 사용한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 없는 거지. 절반의 식초. 희석시키기 전 식초를 절반만큼만 사용을 한다는 얘기야. 절반만큼만 사용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 식초 B도 20ml에 물 넣어서 100g. 갑자기 질량이 나와서 당황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양과 100g 안에 들어있는 어쨌든 수소이온의 양은 똑같아. 근데 그 중에서 50g만큼만 절반만 덜어내서 중화 반응에 사용해. 그럼 실질적으로 중화 반응에 사용되는 식초는 희석시키기 전 식초 B 마찬가지 10ml를 20ml를 희석시켜서 절반 쓰나 그냥 희석시키기 전 식초 20ml 중에 10ml를 중화 반응하나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희석시키기 전 식초 A 10ml와 희석시키기 전 식초 B 10ml를 중화 반응에 사용하는구나. 요걸 너희들이 잡아주면 돼. 그러면 우리 원래 하던 대로, 원래 풀던 대로 NMV 써주면 됩니다. 자, 식초 A 10ml의 몰농도를 그냥 M이라고 둬볼게. 식초 B의 몰농도를 N이라고 둬보자. 자, 그럼 식초 A에서 계산 과정 가봅시다. 식초 A 가수 1 곱하기 농도 M 곱하기 10ml를 사용을 했어. 얘를 중화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1가 염기 A몰 농도 몇 ml, 10ml를 넣었더니 중화점에 도달했다. 그러면 식초 A의 몰농도 M은 A다. A몰 농도라고 몰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 식초 B 똑같은 거. 자, 1가 그 다음에 식초 B의 몰농도를 N이라고 했고 이 식초를 10ml를 중화 반응을 시켰더니 1가 염기 A몰농도 염기가 25ml가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N은 2.5A 몰농도라는 걸 몰농도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 자, 근데 이제 우리 그동안 이전 기출들에서 많이 다뤘던 거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
이거 구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뭘 구하자고 하는 거다? 퍼센트 농도를 구하자고 하는 거다. 용액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 10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구하면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 계산해낼 수 있다. 라는 얘기지, 그지? 아, 식초의 몰농도를 구해서 그 몰농도를 퍼센트로 변환만 시켜주면 되는구나. 마지막으로 변환시킵시다. 그러라고 밀도 준 거야. 식초 A 갈상 과정 따라가주면 그럼 식초 B는 그대로 따라가주면 되니까 농도, 용액, 용질 써가면서 농도 이제 변환시켜 볼게. 농도, 용액, 용질. 자, A 몰농도가 있는데 1리터에서 출발을 하면 돼. 변환시킬 때는 용액의 양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자, 용질이 A몰만큼 있다. 식초 A 가지고 지금 우리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밀도가 DA 곱해줘야 되고, 용질의 질량 구하기 위해서 화학식량 곱해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화학식량이 안 나와 있기는 해. 근데 아세트산이잖아. 그냥 60이라고 놓고 계산을 해버리자. 만약에 아세트산이 아닌 다른 용질이 나왔다라고 하면, 화학식량을 그냥 미지수로 또, 어, 미지수 뭐 지금 겹치지 않는 게 뭐 W. 이런 식으로 미지수로 두고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60이라고 놓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 자, 용액의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밀도를 곱해. 그래서 1000 DA g, 1000ml 바로 변환시켜서 계산한 거지. 1000 DA g이 되고 용질의 질량은 110 Ag만큼이 된다. 자, 따라서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은 바로 쓸게. 1000 DA g 중에 60 Ag만큼이 있다. 라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 그럼 똑같은 계산 과정. 식초 B 가지고 똑같이 식초 A에서 계산한 거 그대로 보면서 계산하면 훨씬 더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계산이 빠르게 마무리가 될 거야. 용질이 2.5A 물, 2.5A 물 정도지. 2.5A 물만큼이 있다. 따라서 밀도가 DB, 용이 1000 DB g, 용질 화학식량 69필두고 따라서 여기서는 150g, 150 AG. 그럼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은 용액 1000 DB g 중에 150 AG만큼이 녹아 있다. 1g에 들어있는 질량은 1000 DB 중에 150 A. 자, 얘네들의 B가 0.02 대 X다라고 식 만들어내주면 되겠지. 여기서 X 구해내주면 됩니다. 산수는 너희들이 한번 마무리해보고, 그래서 16번의 정답이 1번으로 계산이 될 거란다. 자, 산수하는 과정 마저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화작정 문제에서는 식초 A가 10ml 절반, 식초 B도 희석전 식초 B 10ml 절반이 중화반을 했다라는 걸 그걸 잘 이해해주면 돼. 희석을 시키든 안 시키든, 그지?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고 17번 넘어갑시다. pH인데 지금 pH, pOH, B가 주어졌긴 하지만 상대값이라고는 안 써 있어. 그러니까 두 개 합이 14가 되게끔 12.5분의 1.5로 줄여주면 되겠네. 12.5 더하기 1.5가 14가 되니까. 가의 pH가 1.5, 그 다음에 가의 pOH는 12.5가 되고, 그러면 이제 절대값, 가가 나보다 4만큼 크다. 그러면 그 차이의 절대값을 계산을 해보자. 12.5에서 1.5를 빼면 11인가? 11인데, 그럼 차이값이 가가 나보다 4만큼 크다. 그럼 차이값이 7이 돼야 돼. 자, 그럼 pH하고 pOH 둘 중에 누가 돼야 되냐 이건데. 차이가 7이 되려면, 차이가 7이 되려면 pH와 pOH의 합은 항상 7로, 합은 14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 차이가 7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는 3.5가 커지고 하나는 3.5가 작아진다는 얘기네. 그럼 하나는 10.5, 하나는 그러면 3.5가 돼야 되는데 pH가 10.5인지 pOH가 10.5인지를 일단 찾긴 찾아야 돼. 용의 객성이 모두 다르다라 그랬어. 가는 pH가 1.5니까 돼야 되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지 pH하고 pOH가 어쨌든 간에 7은 안 되니까 pH를 10.5로 넣어주고 나가 그래서 염기성으로 만들고 중성이라는 게 여기 떨어지네.
7분의 7 찾아야 되고, y는 1 바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x는 10.5를 3.5로 나눈 값. 3이 되겠네, 그지? x는 3. 자, x 더하기 y는 그래서 4 일단 확인이 되고, 나아가 연기가 돼야 돼. 자, 이제 나머지는 a, b, c 값을 각각 찾아주면 수산화이온의 몰수는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주자. 수산화이온의 몰수 구하는 거니까 OH-이온의 농도에다가 부피를 각각 곱해줘야 되겠지. 농도를 보려면 pOH 봐야 되고, 자, pOH A는 수산화이온의 농도 10-12.5 곱하기 용액의 부피 0.2. 어차피 B니까 그냥 2대 4대 5라고 봐도 아무 상관이 없어. 농도 곱하기 부피. 자, 그 다음에 B는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10-3.5. 농도 곱하기 부피가 몰수. 자, 그 다음에 C만 마저 정리해줄게. C는 10-7.3 곱하기 용액의 부피가 5. 자, 그래서 A 분모에 넣고, 그 다음에 B하고 C 분자값을 각각 집어넣어서 계산만 마무리해서 답 찾아주면 됩니다. 정답이 5번이 떨어질 거란다. 디귿이 맞대요. 나가 염기성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중화반응 넘어갑시다. 18번 한번 보자. 일단 농도가 x, y. 이거는 상대값이네. 아, 상대값이라는 걸 잘 이해하면서 미지수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잘 봐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액성이 다 다르다라고 일단 줬어. 그렇기 때문에 용액의 액성부터 먼저 판단을 해보자. 액성 판단하고 양이온의 농도를 그대로 구해주면 되는데 일단 액성을 판단하기 전에 산하고 염기 부피가 다 다르게 주어져 있긴 하지만 산의 부피를 3V라고 한번 통일을 시켜봅니다. 그랬을 때 자, 염기가 30ml, 염기가 60ml 들어갔다라고 1번과 2번 용액을 생각을 해도 되겠지. 그러면 산의 양은 동일한데 염기의 양이 1에서 3으로 2로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산의 염기를 첨가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염기가 계속 첨가되고 있는 과정. 그러면 염기가 가장 적게 들어간 1번 용액이 산성이 돼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용액이 염기성, 염기가 가장 많이 들어갔으니까 3번 용액은 중성이다라고 이렇게 일단 이온수들을 잡아나가 줍니다. 요거 정리되겠니? 자, 액성을 이렇게 먼저 판단을 했어. 자, 그리고 이제 양이온수를 그대로 구해보는데 그러면 이온수를 뭔가 표현을 해봐야 돼. NMV 이용해서 여기를 30Y, 30Y라고 둬보자. 60Y, 60Y라고 둬볼게. 40Y, 40Y라고 둬보는데 지금 탄수용액도 농도가 X라고 나와 있고 용액의 부피가 V라고 떨어져 있는데 이걸 XV를 이용을 해서 혼합전 산수용액 속 이온수들을 X와 V 이용해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지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3번이 중성이기 때문에 이 중성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수소이온수를 먼저 40Y라고 이렇게 둬버립니다. 중성이니까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는 20Y라고 두자. 자, 여기도 40Y, 여기 20Y, 여기 20Y, 여기 40Y라고 이온수를 이렇게 적어낼 수가 있겠네. 자, 그럼 옆에다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양이온 농도를 구하는 거야. 여기다가 양이온수를 좀 구해야 되겠지, 농도를 구하려면. 자, 양이온수를 구할 건데 1번 용액은 산성이니까 용액 속에 들어있는 양이온은 H 플러스랑 Na 플러스가 둘 다 있지만 1번 용액, 자, 이가산과 일가염기가 혼합이 돼서 용액이 산성이란 얘기는 일가염기는 모두 다 반응하는 거네. 일가가 모두 다 반응할 때는 혼합용액 속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는 많은 이온수 따라가. 한이 과량이지. 과량 용액 속 이온수를 그대로 따라가면 돼. 전체 이온수는 60I고 마찬가지 양이온수도 40I 그대로 계산이 돼야 돼. 요 정도 산수는 너희들이 이제 바로 할 수 있어야 돼. 1차는 다 쓰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혼합 전후, 없는 거나 혼합 후에도 NaOH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 자, 그래서 양이온의 종류를 굳이 구분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용액 속에 들어있는 양이온 수는 그대로 40I, 혼합전 산수용액 속 양이온 수와 같은 40I가 된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고. 자, 2번 용액도 염기성이야. 그러면 Na 플러스만 들어있잖아, 여기는. Na 플러스가 60I라고 나와 있지, 60I. 그리고 3번 용액도 일단 양이온 수.
중성이니까 어쨌든 Na 플러스밖에 없어. 그럼 양이온수가 40Y가 되고, 자, 우리는 양이온의 농도를 구할 거기 때문에 부피를 옆에다가 적어볼게. 부피분의 이온수가 결국에는 농도인데, 자, 용액의 부피를 적어보면 3V 더하기 30ml. 지금 우리 용액의 부피 처음에 3배 한 걸로 계속 계산을 할 거야. 3V 더하기 30ml. 그 다음에 이번 용액의 전체 부피는 3V 더하기 60ml. 그 다음에 3번 용액의 전체 부피는 3V 더하기 40ml야. 자, 1번하고 2번 용액 속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농도가 같아. 그러면 이온수 비가 2대 3이란 얘기는 농도가 같으려면 부피비도 몇 대면 2대 3이 돼야 되겠지? 다시 한 번 더. 양이온의 농도의 개념은 부피분의 이온수인데 농도가 같아. 자, 이온수가 M대, 그럼 부피도 M대가 돼야 되죠? 그 얘기하는 거지, 그지? 자, 따라서 양이온수 비가 1과 2에서 혼합용액 1과 2에서 양이온수 비가 2대 3, 그러면 부피 비도 2대 3이다를 식으로 풀면 V값이 일단 떨어지겠네. 1번 용액에서 용액의 전체 부피가 3V 더하기 30, 그 다음에 2번 용액에서 용액의 전체 부피가 3V 더하기 60. 그러니까 얘네들의 부피 비가 몇 대 몇이 돼야 된다고? 2대 3이 돼야 된다고. 요거식 정리해서 일단 V값 하자. 뭐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계산해도 되겠지만 부피가 1번의 부피보다 30이 늘어났더니 1.5배가 된 거잖아. 그럼 이 30에 해당하는 게 1번 용액 부피의 0.5만큼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지. 여기 60이 돼야 된다는 소리는 30 늘어나서 90, 2대 3비 맞추면 되겠지. 이런 거 그냥 산수하는 거지. 산수 요령이고 3V 더하기 30이 60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용액의 부피 V값은 바로 10이 나와줍니다. 자, 그럼 V에다가 10 대입하면 산의 부피가 30ml라는 소리네. 그럼 여기서 이제 X 대 Y 농도 B. 자, 농도도 어쨌든 간에 지금 B로만 물어보고 있어. 농도 B도 우리는 바로 계산을 낼 수가 있다. 그지? 농도라는 거는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이온수만 비교해주면 돼. 지금 산 30ml와 염기 30ml가 있네. 그래서 산과 염기 같은 부피 30ml 속에 들어있는 이온수 비교. 이때 농도 비교할 때 이가 나왔을 때만 좀 조심하라 그랬지. 이가 나왔을 때는 작은 거랑 비교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30ml 안에 들어있는 이온수비가 2대 3이니까 산과 염기수 용액 속의 농도비는 2대 3이 된다. X 대 Y는 2대 3. 여기까지 찾아냈고 기억만 이제 마무리 지어보자. 똑같이 양이온 농도 구해주면 되네. 1하고 3에서 비교해보자. 혼합용액 1과 3에서. 양이온 수가 똑같아. 자, V에다가 10을 대입을 했더니 용액의 전체 부피가 여기서 지금 60ml. 10 대입하면 여기서 70ml. 자, 양이온 수가 똑같을 때 이번에는 부피비가 6대 7이면 농도비는 7대 6이 돼야 되겠지. 그죠? 양이온 수가 똑같아. 그러니까 부피비가 6대 7이야. 농도비는 7대 6이야. 따라서 2대 기억이 7대 6이 돼야 되니까 7 곱하기 기억은 12. 기억이 7분의 12.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해주고 따라서 7분의 8. 정답 2번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산수가 많이 안 들어가도 문제가 충분히 쉽게 풀릴 수가 있다라는 거. 양이온수를 그래도 간단하게 이렇게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 일단 애초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혼합전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수들을 40I라고 적고 그 다음에 산수용액 속 이온수를 XV 대신에 Y라고 너희들이 표현을 해줄 수 있었냐. 이게 가장 관건이었던 것 같아. 자, 18번의 정답 그래서 2번으로 마무리 지어줍니다. 19번 올라가 볼게. 19번은 일단 물질의 양이 질량으로 주어졌지만 몰 문제는 항상 물질의 양을 몰수로 잡아줘라. 지금 가와나에서 질량비가 2대 3이야. 그 다음에 XAYC가 가와나에서 질량비가 2대 1이야. 하다 보니까 전체 사물, 전체 사물. 전체 기체 몰수가 4몰, 4몰로 갔네. 그냥 밀수를 가에서 2몰, 2몰, 나에서는 3몰, 1몰이라고 이렇게 바로 잡아버릴 수가 있겠네. 이 정도는 바로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 자, 만약에 이게 빨리 눈에 안 들어왔다면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사실은. XAYB가 가와 나에서의 질량비가 2대 3이니까 몰수비는 2M 대 3M이 될 거고
XAYC는 질량 비가 2대 1이니까 2n 대 n이 될 거야. 그럼 가에서 전체 몰수 2m 더하기 2n, 나에서의 전체 몰수 3m 더하기 n. 몰수가 가나에서가 부피가 같기 때문에 같다. 그래서 m과 n이 같다라는 걸 찾아내고 기체들의 몰수를 2몰, 2몰, mn에다가 1 대입해서 3몰, 1몰 이렇게 잡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다시 2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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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몰로 이렇게 가자. 그래서 부피만큼을 그냥 우리는 몰이라고 읽어주면 되겠고. 그럼 다이브 전체가 5몰이 돼야 돼. 그럼 이번에는 얘네들을 새롭게 A몰, B몰로 잡아 나가볼게. 가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 몰수는 5몰이야. 일단 여기서 A, B씩 하나 만들어내주자. 그 다음에 Y 원자수 구하고 전체 원자수 그대로 구해주면 돼. 별거 없어. Y 원자수 구하고 전체 원자수를 바로 구하면 가에 들어있는 Y 원자 2B 더하기 BC, 나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3B 더하기 C. 자, 그래서 2B 더하기 C 대 나에서의 Y 원자수 3B 더하기 C. 얘네들의 상대값이 6대 5가 돼야 된다. 여기서 식 하나 만들어내 주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미지수 너희들이 신경을 잘 써야 돼. A, B, C라는 미지수는 분자 내 원자수야. 한 분자당 원자수야. 여기서의 A, B, C라는 것들은 결국 다연수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다연수를 생각을 하면 연립도 쉽게 갈 수 있어야 돼. A, B, B, C에다가 1, 2, 3 이렇게 하나씩 그냥 대입해서 찾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야. 외항의 곱, 내항의 곱 이거 하지 말고. 자, 그래서 B하고 C 중에서 6대 5를 만들어내려면 B에다가 1 대입하고 C에다가 2 대입해버리면 되겠지. 이렇게 연립해서 B, 1, C, 2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또 전체 원자수 가지고씩 세워보자, 이번에는. 자, 전체 원자수 분자몰수 2몰 XAYB 2몰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한 분자당 원자수 B에다가 이제 1 대입해버릴게. 자, 그 다음에 XAYC 2몰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C에다가 그냥 2 대입해버리자. 한 분자당 전체 원자수 이거 다음. 그리고 나에서의 전체 원자수자 밑에다 다시 적어보면 가에서의 전체 원자가 2의 A 더하기 1 더하기 2의 A 더하기 1 대 나에서의 전체 원자수 분자 3몰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A 더하기 1 대 분자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요건 더하기지. 분자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A 더하기 C 이 값과 이 값의 B가 몇 대 몇? 10대 5가 돼야 되겠네. 여기도 마찬가지 A도 어쨌든 간에 원자수니까 A에다가도 자연수 대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연수 대입을 해가지고 보면 A에다가도 1이 들어가주면 되겠네. 그러면 이게 1이면 4, 6, 10 되지, 그지? 1 넣으면 6 더하기 C가 아까 우리 2였으니까 A에다가 1 대입하면 3, 10 되고 되죠? 따라서 A도 1. 이렇게 산수 연립해버리고. 자, 이제 그럼 분자식이 X, Y라고 결정이 되고 X, C가 Y2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네. 자, 그러면 이제 다에 들어있는 두 기체가 각각 몇 몰이 돼야 되는가 잡아보면 Y 원자수 상대값을 다시 한번 볼게. XY 2몰의 Y 원자가 2몰. 다시 한번 써보자. XY 가에서 2몰의 Y 원자 2몰. XY2 2몰의 Y 원자는 4몰. 6몰이네. 그대로 주어졌네. 그러면 다에서도 Y 원자가 전체가 9몰이 되면 돼. 자, XY A몰에 들어있는 Y 원자 A몰에 XY2 B몰에 들어있는 Y 원자가 2B몰. 그럼 2B몰이 그대로 9가 되면 되겠지. 분자몰수가 5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2B Y 원자수가 여기서 9몰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B는 4, A는 1. 1몰과 4몰이 용기 안에 들어있다. 자, 그럼 전체 원자수 다시 한번 보면 상대값이긴 하지만 맞는 거 다시 봐. XY 2몰에 4몰, XY2 2몰에 전체 원자 6몰, 10몰. 자, 그대로 그냥 가져가주면 된다, 그지? 따라서 XY 1몰에 전체 원자 2몰, XY2 4몰의 전체 원자가 12몰. 따라서 X는 14. 자, X가 14가 되고 A와 B 같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 자, 이제 여기서 분자량 이제 마무리 해보자.
분자량은 같은 물수의 질량 구하면 돼. XY가 2몰이 있는데 2몰이 15g, XY2 2몰이 16g. 따라서 두 물질의 분자량 비가 16대 16. 그러면 XY 분자량 15, XY2 분자량 16, Y 분자량 1일 때 XY 분자량이 15가 돼야 되니까 X 분자량 14가 돼야 되겠지. 14대 1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되그 3번으로 체크합시다. 20번 마무리하자. 자, 20번도 일단 개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개수 최대한 활용해서 정리해 볼 거고, 실험 1, 2에서 남은 반응물의 종류 서로 다르다. 한 개 반응물 다르다라고 나와 있는데 딱 보자마자 실험 1에서 실험 2가 될 때 A가 조금 늘어나는데 B는 많이 늘어나. A는 2배도 안 늘어나지. B는 4배 정도 늘어나지, 그지? B가 과량이네. A가 다 쓰이고 실험 1에서 B가 다 쓰인다. 이렇게 바로 잡아줍시다. 한 개 반응물 정도는 생각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부피고 하나는 질량이라서 여기는 조금 헷갈렸을 수 있겠지만 일단 실험 1부터 하나씩 개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반으로 채워가면서 확인해보자. 2a 더하기 3b는 2g 더하기 1b. 자, 일단 실험 1에서 C분의 전체가 일단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개수만큼 반응했다라고 줄 수는 있어. 그게 개수비의 의미 아니야. 자, 그래서 반응 후 C가 2몰, D도 2몰. 자, 이때 B가 다 쓰였고 실험이 적는 거예요, 지금. C분의 전체가 3이 돼야 돼. 그러면 남아있는 A도 2몰 돼야 되겠지? 2분의 6. 전체가 6이 돼야 되고 생성된 C가 2몰이라고 할 때 전체가 6이 돼야 된다. 그럼 따라서 A가 2몰 남는다라는 거는 반응 전 A를 4몰이라고 우리는 잡자. 3몰이라고 잡자. 자, 4몰. 4V를 4몰로 그대로 잡아주면 되겠네. 그러면 반응 전 B 6g은 우리 3몰이라고 비질량도 몰수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럼 따라서 실험 2에서도 A가 5몰, 부피비는 몰수비, 4V가 4몰, 5V는 5몰. 자, 6g이 3몰이니까 25g, 12.5몰이라고 반응 전 몰수를 바로 또 잡아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실험 2도 일단 몰수로 다 정리를 해버리면 5몰, 이제 12.5몰이 주어졌고, 몰수로는 쭉 정리가 될 것 같다, 그지? 2대3으로 반응, A가 다 쓰였다라는 것도 아니까, 5몰, 7.5몰, 5몰, 5몰, 0, 5몰, 5몰, 5몰. 그럼 X도 3이 되겠네. C분의, C가 5몰, 전체 몰수 반응 후 15몰. 따라서 X는 일단 3으로 바로 결정되고. 이제 질량만 넣고 씌우면 되겠다, 그죠? 자, 반응 전 실험 2에서부터 보면, 왜냐면 실험 2에서 D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자, 반응 전 여기 25g이라고 주어져 있네. 그러면 반응한 B 7.5몰은 15g이 되고 남아있는 5몰이 10g이라는 게 일단 눈에 보여. 아, 남아있는 B가 10g이야. 아, W는 4분의 1이야. 그럼 여기서 남아있는 게 4분의 17g이야. 남아있는 A 가해지 실험 1에서 남아있는 A 2몰이 4분의 17g이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네. 자, 그러면 실험 2로 다시 돌아오자. 왜냐면 실험 2에서 D가 8분의 45g이 생성됐다라고 일단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A의 질량도 구해낼 수 있다. 그지? 반응한 A 5몰의 질량. 왜? 어디서? 반응 후 A 2몰이 4분의 17g이라고 정리를 했으니까 자, 따라서 반응한 A 5몰의 질량 계산해낼 수가 있다. 그지? 4분의 17의 2.5배네. 2몰, 5몰, 몰수가 2.5배 됐으니까 질량도 2.5배. 자, 그러면 8분의 85g. 반응한 A의 질량은 8분의 85g으로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그러면 이제 생성된 C의 질량도 나오겠지. 질량 보존 법칙 활용한다. 반응한 A의 질량과 B의 질량의 합은 생성된 C의 질량과 생성된 D의 질량의 합과 같아야 된다. 자, 밑에다가 정리를 마무리를 하면 반응한 A 8분의 85g에다가 반응한 B의 질량 15g을 더했더니 생성된 C의 질량이
생성된 B의 질량은 합한 값과 서로 같아야 돼. 자, 따라서 생성된 C의 질량이 이제 계산이 되네. 8분의 40, 요거 왼쪽으로 남기면 8분의 40이 5 더하기 15는 20. C가 20g만큼이 생성된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B 분자량, C 분자량도 다 나오지. 분자량이라는 거는 같은 몰수의 질량비만 잘 계산해주면 돼. 전방 테이블 안에서 눈 왔다 갔다 잘 굴리면 B하고 C지? B 5몰이 10g이라고 여기 적혀있네. 그 다음에 여기도 C 5몰이 20g이라고 적혀있네. 따라서 5몰이 10g, C 5몰은 10g. 분자량비 1대2. 따라서 정답은 6, 4번으로 체크해주면 됩니다. 자, 20번까지 잘 마무리하고 고생들 하셨습니다.